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박해양 프렌트 연구소의 다양한 그리고 신박한 해양 관련 연구 주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크리소 이지입니다. 오늘은 바다에 있는 선박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찾고 먼 곳에 있는 항구까지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위치를 찾는다 하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요즘 쉽게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기기나 핸드폰 어플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보급된 지는 채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먼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책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변의 지형이나 길을 찾아서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식의 길찾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일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기라도 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럴 경우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서 길을 잃을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는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찾고 그 멀리까지 있는 항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항해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제가 아무 기구 없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해야 한다면은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제 눈, 그리고 제 기억, 옆에 사람들의 조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에서 카누를 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롯데월드타워를 보고 잠실까지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는 63빌딩 정도를 보면서 여의도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까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아는 산이나 해변, 항구,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건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항구까지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밤에는 육지가 잘 보이지 않으니 항구 근처에 있는 독특한 등대를 기준 삼아서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익숙한 항구 몇 군데를 오갈 수 있는 고대 시대의 항해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결국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쓸 수 있겠죠. 망원경이 있으면 좀 더 멀리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먼 바다로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는 둥근 데다가 바다에서는 생각보다 안개도 자주 끼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서라도 육지는 금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판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대략 어디쯤 도시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나침판이 있다면 며칠 정도는 용기를 내서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겁 많은 쫄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전을 해서 경험을 한 정보가 쌓였을 테고, 또 한 번만 항해에 성공하면 육지로 몇 달 거리를 며칠 만에 다녀와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욕심이 난다면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며칠 만에 육지가 보이는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바다에서 방향을 잘못 들었어도 육지를 따라서 며칠만 항해하면 금방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몰골은 엉망이 되고 부자가 되려다 오히려 빚쟁이가 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의 지식과 도구를 통해서 고려의 병란도와 송나라를 오갈 수 있는 어엿한 국제항해사 수준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러한 방법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조류와 파도가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바람 때문에 내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게다가 오랜 항해 중에 폭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위만 맞춰서 가다가는 망망대해의 유령선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옛날에도 똑똑하고 모험심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수준의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항해 중에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찾는 방법을 알아내셨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으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런 해나 달이나 별의 위치를 기록해두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날짜, 어떤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둥글고 기준점이 되는 해, 달, 별의 위치는 천구라는 가상의 구체에 있다고 가정해야 하고 이것저것 어려운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하니 정말 엄청난 경험과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21세기인 지금 여전히 바다에서 별, 달, 태양 그리고 나침반이 필요할까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자동차에서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에서도 GP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나 비행기를 탔을 때 아니면 깊은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열어본 경험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화면의 지도에는 바다나 산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표시된 점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핸드폰 신호가 닿지 않는 먼 바다나 하늘 위에서까지 이렇게 내 위치를 계속 알려주는 것을 보면 참 놀랍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과거의 해, 달, 별 대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그 기준점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 하늘,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지구상에 있는 내 위치를 계속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는 우주에 떠 있는 여러 개의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전파의 속도 곱하기 전파의 도달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거리를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측정해서 내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시 원리는 간단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위성이 어디쯤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0.000001초 정도의 아주 정밀한 시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연립방 정식을 몇 개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 저는 안 되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든 작업들이 내비게이션 기기 또는 이런 작은 핸드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이 작은 핸드폰 안에 우리가 필요한 지도 정보, 그리고 정확한 시계, 계산기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으로 어플만 터치를 하면 내 위치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위치 정보를 건물이나 도로가 기록된 지도 정보와 연결하면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항해할 때도 똑같습니다. 선박에 있는 GPS 수신기로 내 위치를 산출하고 전자해도와 연결하여 항해용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도는 해안선, 수심, 등대나 등부표 등 해양 정보를 표시한 항해용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위치를 알려줄 인공위성들과 복잡한 계산까지 대신해줄 과학기술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이 손에 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항해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선박들이 먼 나라의 항구들을 쉴 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내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단지 내 위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들의 위치까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핸들을 돌려갖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브레이크가 없죠. 그리고 급히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회전 반경, 그 위치에서 옆으로 돌아서 피하는 그 회전 반경이 굉장히 멉니다. 특히 축구장 서너 개 맞먹는 커다란 선박들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수 킬로미터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들이 밤낮없이 드나드는 항구나 연안에는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큰 배에서는 가까이 있는 작은 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고, 또 눈으로 확인한다 해도 급하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이 뒤집히거나 가라앉아서 많은 선원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또 기름이나 위험물이 유출되어서 주변 해양 환경에 큰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의 항로, 교통규칙 등 해사 문제 전반을 다루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박 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선박의 운항 시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해양 안전, 항로, 기상, 해양 환경 등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장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IMO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능 외에도 한국의 해상 실정에 맞는 기술을 더해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공공안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실제 바다에서 적용하고 운용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어선까지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수준의 해양안전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즉 GPS는 위성 신호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러한 GPS 신호는 먼 거리에 있는 위성에서 쏘아진 전파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태양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높은 산, 건물, 이런 지형지물에 의해서 신호가 굴절 반사되기도 하고, 또 지면에 있는 여러 가지 전파들의 영향으로 정확한 신호를 얻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등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내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고 잘못된 위치로 착각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GPS 신호를 일부러 방해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왔고 2024년 상반기에만 해도 3번이나 교란이 있었고 이때 항공기 533대, 선박 1055척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외 무역의 99.7%가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파 교란 때문에 선박 사고가 나거나 항구 출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류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위치를 찾는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GPS와 유사한데요.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이 아니고 지상 송신국에서 고출력 신호를 보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GPS 신호에 장애가 생긴다고 해도 선박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GPS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거의 유사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의 위치 오차를 5cm까지 줄인 고정밀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서 말한 다양한 위험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이나 무인 선박 등 이런 다양한 기술을 통한 안전한 항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리소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해양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넓은 해양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크리소 이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